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촬영 당일인 30일 오늘과 그리고 31일 내일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YCC에 대한 변화가 생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또한 11월 2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죠. 금리가 동결될 것이냐, 인상될 것이냐, 혹은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데, 사실 지금의 이 통화시장에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11월 달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이죠. 정상회담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전으로 공격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유가가 3% 정도 급등을 하고 시장이 좀 일시간 안 좋았는데, 사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시장도 크게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팔 전쟁이 더욱더 크게 확산되기는 어렵고 본격적인 전면전으로는 가기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진짜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전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번 이스라엘이 전면전 대신에 부분 지상전을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 지상전을 선택한 이유가 미국의 조언 때문이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자지구를 급습하고 난 뒤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이 넘었다라면서 대응하겠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가자지구를 기점으로 둘 간의 대리전 전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 양 국가가 크게 붙지 않는 이상은 전면전으로 크게 확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은 금융시장의 안정입니다. 그럼 이 금융시장의 안정은 당연히 미국의 YCC 수익률 곡선에 대한 통제가 해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한선이 좀 더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 때 금리에 대한 여부, 그리고 사실상 동결은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상의 확률을 보면은 이미 압도적으로 99%에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96%가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파월 입장에서는 이미 고금리가 되어 있고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국채 금리도 심각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물론 파월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지금 양쪽의 모두를 고려한 멘트를 항상 하고 있죠. 시장이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에 좀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의 상한선은 열어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파월은 지난 여러 차례의 발언을 통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시장의 실질 금리를 끌어올렸고, 이것이 긴축 효과, 금리 인상을 한 것 같은 긴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높죠. 물론 FOMC에서는 파월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언이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가 또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웬만큼의 발언은 이미 다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임시 방편으로 땜빵은 좀 해놨습니다. 미국의 월가, 그러니까 대형 투자 은행들이 국채 금리 하락에 과감한 베팅을 나섰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그래프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에 대한 매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를 살 만한 수요가 없었고, 가장 큰 선인 중국과 일본이 그 역할을 대체해주지 못했는데, 현재 미국의 월가가 임시적으로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국채금리의 수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직후 중앙은행이 해줬던 역할하고 비슷한데요. 당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원래 이 국채 수요는 타 국가들이나 일반적인 금융기관이었는데, 이것을 연준이 나서서 대신 대량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면서 사실상 자기들끼리 돈을 돌리는 효과를 만들어서 유동성을 공급했거든요. 지금은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 20년 내로 본다면 가장 큰 손이 중국, 일본, 연준이었는데 이 셋 모두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 나서서 대신 그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를 되돌린 만큼의 큰 움직임을 장기간 보여주긴 어렵다는 거죠. 얼마 전 중국의 왕이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회담을 좀 했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11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열린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야
우리는 뭐 지금 그렇게 확정했습니다라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빌어서 미국은 발표를 했고 중국은 보통 그런 것들을 미리 인정하지 않고 좀 회담 시간이 임박해서야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발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없겠으나 그래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11월 달에 지금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미 몇 달 전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큰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올 3, 4월 달에 중국이 정찰 풍선을 날리고 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죠. 중국은 그냥 일반 풍선이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 전역을 이 정찰 풍선으로 인해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둘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이 정상회담으로 사실 둘의 관계가 좀 회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했는데 정상회담 하고 나서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게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상무부의 영역입니다. 러먼더 미국의 상무부가 8월 달에 중국을 방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이 원하고 있던 게 미국의 제재를 좀 완화시켜줘라 라고 했었는데 미국의 상무장관이 방한하고 나서 이야기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기사를 보면 8월 달인데 바로 직후 한 달 뒤 9월 달에 중국이 단 1센트도 못 준다. 화이폰에 열받은 미국 상무부 장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법에 대한 규제, AI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규제들이 대폭 강화돼서 중국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그 억누름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더욱더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서 달러를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손이 현재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를 철회하고 공급망 배제 움직임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중국의 요구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 간의 관계가 다시 좀 완화가 되면 공급망이 좀 원활해지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물가가 치솟던 부분들이 조금 다소 완화가 될 수도 있고 둘 간의 사이가 다시 좋아지면서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국채 금리도 안정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장의 좋은 모습을 좀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현재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거죠. 바이든도 상당히 급한 상황입니다. 내년이 지금 재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관계, 시장의 성장을 끌어오지 않으면은 재선은 거의 무조건 실패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상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뭐 공공연히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는 분명히 얻어와야 되고 그것이 교역에 있어서 좀 우위에 있는 모습인 상태에서 조금 완화적인 모습을 가져오고 전쟁도 잘 종결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바이든의 업적이 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분명히 어떠한 액션은 취해야 돼요. 관계만 다 악화시켜 놓는다라고 하면은 재선은 분명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도 급하고 중국의 시진핑도 급한 상황입니다.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크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짝 최근에 뭐 두세 달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경제를 끌어올린다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아닙니다. 시진핑도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고 제재를 완화시켜서 중국의 첨단 산업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회담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시장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YCC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일본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주기 좀 어려울 것 같고 FOMC 회의에서도 이미 동결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파월의 발언도 최근 몇 달간 대부분 비슷했고 시장도 이미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정말 큰 변화를 주긴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이런 시장의 큰 이벤트, 시진핑과 바이든의 어떤 회담에 대한 결과가 연말 전체적인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꼭 시진핑과 바이든의 이 회담, 그리고 이 회담 뒤에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꼭 주목하셔서 보신다라고 하면 연말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